기가 막혀요. 이 사람들 머리가 아주 기발하고요. 기가 막히게 좌회전은 얘도 몰래 나도 몰래 그냥 샥 해버려야지. 안 됩니다. 얘가 다 알고 있어요. 모든 걸 얘가 다 알고 있어. 센스를 통해서. 그 속일 수가 없는 거지 우리는. 네, 안녕하세요. 디자인이 가장 지금 나온 자동차, 우리나라 자동차 중에서 가장 혁신적인 자동차 K3.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하루빨리 가격표가 나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래야 제가 방송을 찍으니까요. 그래서 가격표가 나왔기 때문에 많은 정보들이 숨어 있는데요. 그 안으로 한번 알아보러 가시겠습니다. 알아보러 어디로 가시냐면요, 좀 쑥스럽지만 제 품속으로, 제품으로 가시죠. 따봉! 어디까지 설명했지? 그러니까 1.6과 2.6의 차이는 좀 더 효과적인 1.6 그리고 그냥 보통 노멀한 2.0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6에 좀 더 최신 변속기 8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고요. 2.6에는 6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 수치적으로 왠지 8단 하면 더 좋다라는 거 그냥 느낌적으로 아시겠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또 말이 또 길어지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지만 이 조향장치 핸들 졸리는 것도요 조금 달라요. 렉 구동형 스티어링입니다. 렉 구동이라는 건 뭐냐? 빠르게 설명하면 이 밖에 빡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거 봉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핸들을 우리가 돌리면 좌회전, 우회전, 슉슉슉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돌려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돌면 어때요? 힘들어요. 타이어 이거 막 철로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돌려요? 여러분들 뭐 주철 때 뭐 쉽게 이렇게 하는데 뭐 한 손으로 막 하는데요? 그거는 사실 파워 스티어링이라고 해서 기계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우린 전자식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모터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할 때 눈치를 채 센서를 통해서 눈치를 깝니다. 요 녀석이 이거 봐라. 우회전 하네? 그러면 윙 돌려주고요. 좌회전은 얘도 몰래 나도 몰래 그냥 샥 해버려야지. 안 됩니다. 얘가 다 알고 있어요. 모든 걸 얘가 다 알고 있어. 센스를 통해서. 그 속일 수가 없는 거지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샥 돌리면 샥 돌리면 샥. 요거 돌림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 녀석이 이 바퀴 쪽에 더 가까이 있는 녀석이 바로 이 렉기어라고 있어요. 렉기어. 빨래판처럼 생긴 거예요. 거기 이게 톱니바퀴 돌아가면서 이렇게 슉슉슉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 렉기어에 가까이 있다 해서 R. 그래서 R 붙여가지고 딱 말을 못하겠어요. 자막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은 R을 안 붙여서 딱 그냥. 아셨죠? 최선을 다하는 가운파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계의 돛담배 구독, 좋아요 살짝씩 눌러주십시오. 가끔씩 제가 왠지 모르게 막 흥분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불편하신 분들은요 댓글에다가 꼭 차분하세요, 조용하세요, 그만하세요 라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차이가 이렇게 됐으면 그럼 가격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1.6 터보가 비쌉니다. 어느 정도 비싸냐? 78만원에서 한 80만원 정도가 비싸요. 각 트림별로요. 요게 아마 그 바뀐 모델과 그런 차이입니다. 하지만 1.6이 연비가 좋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은가? 그러니까 리터당 0.8km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1.6 터보가 17인치 기준 13.8km를 가고요. 2.0이 1리터 넣었을 때 13km를 갑니다. 그러니까 800m를 더 가는 거죠. 기름을 가득 채웠을 때 한 60리터가 들어간다고 가정해서 68에 48, 48km가 차이가 나겠네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계속 몰다 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1.6은요 세금이 좀 싸겠죠? 자동차세가요. 그런 면에서 좀 2.6이 완전히 싸다고 말을 할 수는 없고 또 1.6이 완전히 비싸다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계속 차례차례 차츰차츰 비교를 하다 보면 역전이 되는 그런 순간도 올 것 같습니다. 자동차 얘기, 가격 얘기는 언제 하는 거예요? 트림 얘기. 자동차 트림 얘기는 언제 하는 거냐고요 도대체. 이거 뭐 이 동네는 뭐 노가리만 까. 네,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표를 보시죠. 여기에 LPG 2.0, 1.6 터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가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0이 제일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LPG, 그 다음에 1.6 터보가 제일 비쌉니다. 저희는 일단 1.6 터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만약에 K5를 사게 된다면 저는 1.6 터보로 사게 될 것 같습니다. 1.6과 2.0이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 아주 소소한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는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볼 때 저는 타이어를 좀 보게 되거든요. LPG에서는요 기본이 17인치 휠과 타이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18인치 휠과 타이어를 선택하려면요 옵션에선 절대로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2.0 LPG 시그니처 가장 최고 트림 모델을 선택을 해야만 18인치 휠과 타이어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은 마찬가지로 17인치 기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옵션을 선택해서 18인치 휠과 타이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1.6 터보는 조금 다른데요. 트렌디만 17인치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는 18인치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서 옵션을 통해서 19인치 휠과 타이어로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가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K5, 네,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잘한 점이 하나 있다면, 트렌디,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 이렇게 등급이 나뉘어지면은 보통 다른 어떤 차종 같은 경우에는 이 외관상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깡통 트림은 막 뭐 되게 후질근해. 뭐가 예를 들어서 K5를 예를 들게요. 내가 알고 있는 K5인 것 같으면서도 뭔가 후질근해. 그리고 내가 광고에 봤던, 사진으로 봤던 K5는 제일 비싼 막 시그니처야. 이건 너무 갭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K5는요, 가장 낮은 트렌디와 가장 높은 시그니처의 외관상의 변화가 굉장히 크지가 않습니다. 뭐 핸들 크롬 정도랑 뭐 리어 컨비네이션, 그 램프의 모양이 살짝 LED냐 뭐 다른 거냐에 따라서 그 정도만 차이가 있고요. 특별히 엄청난 변화가 없어서 그런 점은 굉장히 칭찬해 줄만 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트렌디에서 구성을 하셔도 너무 소외받지 않고, 뭔가 나만 왜 이렇게 너무 차별해? 이런 느낌은 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5 트렌디 깡통 트림에서도요, 옵션 선택을 되게 다양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옵션 선택이 다 가능합니다. 물론 내용상의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파노라마 썬루프만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도 조금은 칭찬할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빠질 수 없는 코너죠. K5 제3세대 깡통 트림 트렌디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값이 2,430만 원이고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트렌디에서 사실 진짜 깡통차를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분명히 후회하게 될 거예요. 트렌디에서 버튼 시동팩 59만원, 그리고 컴포트 93만원, 그리고 드라이브 와이즈 74만원, 이 세 가지 옵션은 기본으로 선택하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디 기본 베이스 세트라고, 기본 세트라고 그냥 명명하겠습니다. 트렌디 기본 세트 가격은 그래서 2,656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K5 깡통을 산다고 하신다면 바로 이 2,656만원을 사야 어느 정도 큰 불편이 없고 나중에 후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추가로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것이 10.25인치 내비게이션을 선택을 하느냐. 근데 여기엔 이제 샤크피 안테나, 후방 모니터, 주행 후방 영상 디스플레이, 터치 타입 독립 제어, 풀 오토 에어컨, 공기청정 시스템, 그리고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음성 인식, 요런 것들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 옵션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162만원. 그래서 여기서 내비게이션이 필요가 없다면 굳이 이것을 선택을 안 하시고 후방 모니터도 없다는 점, 그런 점을 살짝 인지하시고 이걸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단한 건 근데 이 깡통 모델 트렌디에서도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은 대단한 것 같아요. 다른 데서는 보통 고급 트림에서나 가능했던 옵션인데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도 기본 트림에서도 선택이 가능하다는 건 굉장히 칭찬할 만합니다. 후방 주차 모니터도 달려있지 않고 샤크핀 안테나도 없고 뾰족한 안테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선택하는 건 조금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K5 1.6 터보 기본 베이스 모델 완성형은요, 바로 트렌디 플러스 버튼 시동팩 플러스 컴포트 플러스 드라이브 와이즈 플러스 10.25인치 내비 패키지를 선택하는 게 바로 기본 중에 기본 K5라고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기본이란 더 이상 불편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을 그런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차값은 2,818만원입니다. 깡통 트림에서 선택을 했는데도 2,800대라는 거. 더 이상 트렌디는 깡통이 아닌 트렌디, 독자적인 존재감이 있는 트림이다 라고 존재감이 있는 차종 K5 트렌디였습니다. 트렌디의 단점은 18인치를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스타일에서 선택되는 건 19인치고요. 거기에 이제 풀 LED 헤드램프와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가 따라오게 되는데 그 옵션 가격이 118만원이라서 그렇게 되면 트렌디가 아니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요. 이 스타일을 선택하실 거면 차라리 다음 단계 프레스티지로 넘어가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트렌디는 나는 17인치 타이어라도 괜찮다, 그리고 가죽 스티어링 휠이 아니라도 괜찮다,
전자식 룸밀러가 없어도 괜찮다, 통풍 시트가 없어도 괜찮다, 그런 분들만 트렌디에서 구성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매력적인 모델, 다른 데서는 거의 버리는 차종이 깡통 모델, 깡통 트림이었는데요, 알찬 구성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을 아마 주력 트림이 될 거고요. 제일 많은 사람이 선택하게 될 프레스티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레스티지에서는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 1.6 터보, 여기 트림에서는 기본적으로 18인치 알로이 휠 앤 타이어가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죽 스티어링 휠, 그러니까 핸들이 가죽이고요. 그게 D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D컷이라고 하면 뭐냐? 바로 요렇게 밑에가 살짝 컷이 되어 있다는 점으로써 약간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자, 너무 많은 얘기를 했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또 들어가겠습니다. 프레스티지 당연히 이 차값 2,709만원 플러스 컴포트는 무조건 필수로 들어가는 게 좋고요. 드라이브 와이즈 74만원도 그렇게 해서 프레스티지 기본 베이스가 바로 2,857만원입니다. 프레스티지는요, 도어 손잡이 조명이랑 도가 크롬 버튼 시동팩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10.25인치 내비게이션 팩에 있는 일부 기능, 차급이나 황물도 주행중 후방 영상 디스플레이, 터치타입 동네 프로토 에어컨, 공기 청정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0.25인치 내비게이션을 따로 선택하지 않아도 탈만합니다. 뒷자리 열선이라든가 앞자리 통풍 시트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비가 필요가 없고 내비를 선택을 안 하실 분들은요, 프레스티지 이 기본 베이스 모델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딸려 나오는 8인치 모니터 화면을 가지고 핸드폰을 연동시켜서 내비게이션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살짝 비교를 하게 되는 게 이 기본 프레스티지 이 기본 베이스 모델 2,857만원짜리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트렌디 기본 베이스 가성비 모델 2,818만원 39만원 정도의 근소하게 차이가 있는데요, 요 프레스티지 기본 베이스와 트렌디 기본 베이스, 과연 나라면 이 둘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차이점을 살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티지 기본 베이스에서는요, 도어 손잡이 크롬, 아까 말씀드렸죠, 조명, 18인치 휠 앤 타이어, 가죽 스티어링 D컷, 전자식 룸밀러, 앞좌석 통풍 시트, 시트 백 포켓 주머니, 그리고 8인치 화면이 있고요. 트렌디 기본 베이스 가성비 모델 2,818만원짜리는요 17인치 휠 앤 타이어고요. 또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고 전좌석 음성인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내비에 딸려 나오기 때문에 요거까지 가능합니다. 저라면 두 번째 모델 트렌디 기본 베이스 2,818만원짜리를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통풍 시트만 좀 참으면 되고요. 18인치 휠이야 뭐 처음에만 아쉽지 나중에 가면 뭐 17인치 18인치 뭐 그거 뭐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뭐 D컷 가죽 스틸, 꼭 가죽이 아니면 뭐 어떻습니까? 가죽 좀 다이소에서 사다 끼면 되지 않습니까? 도어 손잡이 조명 좀 없으면 됐어. 뭐 어때? 이렇게 뭐 더듬더듬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라면 39만원이 저렴한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는 트렌디 기본 베이스 2,818만원짜리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더 탈만한 프레스티지에서도요, 요 기본 베이스 2,857만원에 플러스 내비게이션 93만원 플러스 또 스마트 커넥트 59만원짜리를 선택해서 합이 3,009만원, 3천만원이 넘어갑니다. 부족함이 없는 K5를 선택하는 걸 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추천 모델 3가 되겠죠. 그러면은 뭔 K5를 뭐야 뭐 K5를 뭐 3천만원이나 넘게 주고 사요. 그럴 바에는 뭐 K7이나 그랜저 사는 게 낫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근데 사실 스마트 커넥트 59만원짜리를 빼고 어떻게든지 2천만원대로 맞춘다고 해봤자 그거는 그냥 모양만 무늬만 2천만원대인 K5이고요. 어차피 요 정도까지 왔으면 10.25인치 내비게이션 93만원까지 넣었으면 59만원짜리만 더하면 스마트 커넥트 키가 이 디지털 키가 있어서 얇은 키가 있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따다닥 스마트폰 충전기가 있고요. 또 우리 또 어차피 차 사면 어차피 또 달아야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차 사면 무조건 달아야 되는 블랙박스도 중요하죠. 블랙박스가 바로 빌트인 캠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블랙박스 따로 사고 뭐 스마트 무선 충전기 또 따로 사느니 금액적으로는 더 비싸겠지만 깔끔하게 59만원 더 내고 이렇게 순정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괜찮은 K5는 프레스티지에서 이런저런 옵션 4가지를
선택을 한 바로 3,009만원짜리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로 다음 단계 시그니처도 있는데요. 보통 시그니처는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하지만 시그니처도 좀 괜찮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